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멈춤링 규격 찾는 방법이랑 이제 설계할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멈춤링은 국가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KS 규격 찾는 방법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멈춤링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멈춤링은 축용이랑 구멍용이 있습니다. 구분 방법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그냥 쉽죠. 축에 달려 있으면 뭐다? 축용. 지금 보이시는 게 위쪽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이쪽에 요게 이제 축용이고, 그 다음에 구멍용은 말 그대로 이런 하우징이나 이런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에 파져 있는데 들어가 있는 저런 멈춤링들은 구멍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용이랑 구멍용 총 두 가지의 이런 식으로 멈춤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생겨먹은 것도 달라요. 축용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위에 떴 것처럼. 그 다음에 구멍용. 밑에 거는 구멍용 멈춤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여러분, E형 멈춤링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변신 구동 장치에 보시면 이제 저 링크에 달려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쪽에 달려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솔직히 국가시험에서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구멍용이랑 축용이 자주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자로 측정해서 넣는 규격이 아닙니다. 축 지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이게 25라 나와 있죠. 이 축은 여러분, 이 베어링, 이제 요 베어링 있죠. 이 베어링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베어링 규격이 따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링 규격 그대로 축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축지름도 분명히 정확하게 저렇게 25가 나와야 됩니다. 요 이제 멈춤링 규격 어떻게 적용하는지 축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모델링된 이 축 부품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나머지 규격들은 여러분들이 다 넣을 수 있겠고, 이제 요쪽에 이제 멈춤링 축용 규격이 들어간 겁니다. 한번 저희가 규격집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규격은 D1 이 치수입니다. 이건 이제 축 지름이에요. 축지름이 현재 얼마냐면 이게 25죠. 축지름. 근데 이 25란 치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베어링 규격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베어링 규격을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당연히 저 25라는 치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찾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냐? 여기 보시면 25라 나와 있죠. 25에 대한 치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멈춤링이 들어갈 이제 안쪽 지름, 파인 곳 있죠. 파인 곳. 파인 곳은 얼마다? D2라 나와 있죠. 그래서 D2에 대한 25의 치수를 보면 얼마냐? 23.9. 그래서 이 치수를 그대로 어디다? 여기다가 적용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치수는 M 값입니다. M 값. M 값이 이제 멈춤링이 들어갈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얼마냐? 규격 지수가. 이제 요쪽에 속하니까 1.35가 되죠. 한마디로 요 구간을 나누신 다음에 이제 여기 만약에 저기 34다. 그러면 이게 32.5가 되겠고, 이제 안쪽은 얼마 되냐? 이건 또 1.75가 되겠죠. 만약에 이 축지름이 34라 가정했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25니까 25에 대한 거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안쪽 지름 넣고, 그 다음에 n 값은 얼마다? 이쪽에 속하니까 잘렸죠. 1.35. 그래서 1.35가 들어갑니다. 쉽죠? 이거 끝이야. 없어. 자, 그 다음에 n값 이런 건 여러분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n값은 여러분 최소 1.5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 1.5.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8이고 이만큼 남죠. 이게 n값이거든. 이런 것들이 1.5만 넘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최소 1.5로 정해놨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멈춤링을 이쪽에 넣어서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n값이 되겠죠. 근데 저게 최소 1.5보다 더 작아버리면 이제 내구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뭐냐면 여기 멈춤링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게 이쪽이 너무 얇아버려. 그럼 이제 하중을 받아버리면 저기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5는 넘어야지 이제 저 멈춤링에 대한 하중을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솔직히 나와 있지만 국가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n값은 당연히 설계자분이 딱 맞게 해서 설계를 하겠죠. 이거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실무로 가서 여러분들이 멈춤링을 넣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요 값들이 얼마가 1.5를 넘게 설계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없어. 그 다음에 멈춘 링 두께 1.2에 대한 허용차라 나와있죠. 이거는 또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멈춘 링 두께예요. 이 멈춘 링이 파여지는 이제 저 공간이 여러분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멈춘 링 규격 치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5가 더 크죠. 저 1.이란 건 여러분 정확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멈춘 링이 저 이제 멈춘 링 파여진 저 공간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 두께가 1.2란 말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이건 여러분 제가 모델링한 게 아니라 인벤터 안에 규격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불러와서 쓴 겁니다. 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얼마입니까? 1.2, 1.2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요 치수가 1.2이기 때문에 저거는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게 이 두께가 1.2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벤터 안에. 인벤터 이제 여러분 어셈블리는 당연히 국가시험에서는 안 하지만 나중에 실무 가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구동부터 해서 다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덴서 센터에서 배치라고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이제 서클립이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부 이게 이제 안쪽에 이렇게 생겨 먹은 기 구멍용입니다. 이건 구멍용이고 충용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네요. 외부, 내부, 외부 이게 충용이지. 이렇게 생긴 것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 요 앞에 뭐 ANSI 뭐부터 여러 개 이제 DIN이라고 있죠. 저건 이제 나라마다 저렇게 이제 멈추는 규격이 다 달라요. 이거는 멈추는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기계 설계 부품들은 여러분 나라마다 전부 다 규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S 붙은 거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멈추는 찍으면 이게 다 나와. 나와 있죠, 여러분. 샤프트 지름부터 해서. 그럼 여기서 25 이렇게 해보면 나와있죠 여러분. 이게 높이가 1.2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바꾸고 자식 할 것도 없어. 무조건 정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1.2는 이제 요 멈춘 링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구멍용 멈춘 링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멍용 멈춘 링은 말 그대로 구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우징에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하우징에 저렇게 이제 멈춤이 들어갈 공간이 파여 있죠. 그러면 저거는 뭐를 적용해야 된다? 구멍용 멈춤링을 적용해야 됩니다. 충용은 말 그대로 축에 파여져 있는 구멍에 적용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구멍용이에요. 생겨먹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건 제가 V벨트 볼리 이제 본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뭐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돌리면 빠지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안쪽에, 요쪽에 여러분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어링 치수가 얼마냐면 35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베어링 치수이기 때문에 100명이 여러분 답안지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35가 나와야 돼요. 36, 37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1mm 정도 뭐 그렇게 오차 있는 거는 나와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53인데 뭐 54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상관없겠지만 규격이 들어간 데는 무조건 규격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당연히 베어링에 대한 규격 치수이기 때문에 35가 나와 있겠죠. 그럼 35에 대한 걸 우선 찾습니다. 우선 여기 제일 찾아 똑같습니다. 똑같아. D1, D2라고 있죠. D1 먼저 구멍 치수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35죠. 베어링 치수가 35. 그러면 이제 얘는 바깥으로 이제 파이니까 얼마가 더 크겠죠. 그래서 37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D2 나와 있죠. 37.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넣나? 37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값이 얼마냐? M 값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속하니까 1.75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어디다 1.75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N 값은 제가 뭐랬지만 1.5만 되면 상관없죠. 그래서 1.5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이제 멈춤링 두께가 1.6가 되면 멈춤링 두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뿐이 없어. 37이랑 1.75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전을 돌려서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모델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구멍용 치수 넣는 법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멈춤링들은 저희가 한번 보면 치수를 한번 볼까요? 1.6이 맞는지. 이건 여러분 부교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6 맞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멈춤링은 여러분 국가시험에서는 한 개도 안 그려요. 이런 건 안 그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E형 멈춤링. E형 멈춤링 국가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E형 멈춤링은 보통 이제 요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규격 자시가 할 거 넣을 것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가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E형 멈춤링 이거 적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요 링크에 끼워져 있는 축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멈춤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축이 막 이렇게 회전구동하다가 이게 푹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멈춤링을 여기다 이렇게 뿅 하고 끼워주는 건데, 자, 요건 어떻게 조용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쉽잖아. 이걸 당연히 시험 답안 도면 문제로 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좀 다르죠, 여러분. 축 지수가 몇 초가 몇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 위에 들어가는 이제 요런 멈춤링들은 안쪽에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수가 정확합니다. 왜냐면 베어링 치수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 질은 뭐 37, 36 이렇게 정확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초가 몇이야? 왜 그러냐? 저런 축들은 솔직히 여러분 베어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링크랑 연결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부공을 얼마나 할지는 설계자 마음입니다. 나는 7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8로 할 수도 있고 9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음대로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교육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7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6초가 뭐 8 이하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7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난 7이야.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안쪽 D2가 얼마냐면 5.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5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M값 이제 멈추는 들어갈 공간 얼마입니까? 여기서 딱 들어가 보면 0.7. 그래서 0.7 이래 되어 있죠. 자,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N값이 얼마 이상이 됩니까? 이쪽에 대한 거는 1.2, 최소 1.2 이상이 됩니다. 이게 1.1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1.2. 근데 이것들은 좀 다양하죠, 여러분. 1.2, 1.5, 1.8. 그만큼 이제 안쪽을 가면 저 이제 이형 몸통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점점 더 최소 N값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거다. 그럼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4 이상 돼야지 저 멈춤이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 1.1하고 나면 0.5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요만큼 파지겠죠? 요만큼뿐이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뽑아지거나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2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1.2에 맞기 때문에 이걸 1.5로 해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1.2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쉽죠? 쉬워. 이렇게 해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얇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1.2 이상은 돼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멈춤링이 만약에 여러분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쪽에 이 하우징에 이 멈춤링이 안 되어 있다, 베어링이 왔다 갔다 덜렁덜렁 거리겠죠. 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어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링을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V벨트 폴리가 회전을 하겠죠. 근데 저렇게 저기 멈춤링이 들어가 있어야지 저 베어링을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답안 도면을 적상할 때 공차, 허용차를 넣어주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자, 우선은 여기 23.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지수죠? 그럼 허용차가 얼마입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0.21이죠.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답안 도면 작성하실 때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N값. N값에 대한 허용차 얼마입니까? 플러스 0.14.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끝!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구멍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7이죠. 37에 대한 허용차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0.25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값 여기다 바로 치수 넣어도 되지만 좀 복잡해서 저는 상세도로 뽑아놨네요. 상세도는 여러분 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기 너무 복잡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상세도를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1.75죠. 그럼 1.75 이쪽에서 독소까지 허용차가 다 똑같네. 얘는 플러스 0.14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치수부터 해가지고 허용차, 공차까지 전부 다 적용하신 다음에 답안 도면을 만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멈춤링 규격지수 적용 방법이랑 이제 2D 도면 작성할 때 허용차까지 제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알아봤네요. 멈춤링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나왔을 때 적용 못해가지고 못 끌어버리면 실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 멈춤링 규격 여러분 적용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오픈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강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